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이제 카페에 가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 새로 게임을 만드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나중에 뭐 돈 생기면은 그때 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그 댓글이 있는 것도 있는데 처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굳이 우리가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고 사업자 등록의 그 종목은 뭐 종목은 서비스 업태가 서비스죠. 그리고 종목은 이제 게임 개발업으로 처음에 등록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첨예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요거 크리에이터를 위한 거,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이제 요걸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에 자가면 제일 이게 뭐 여기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이렇게 뭐 하고 있지만 여기보다 알려주는 것보다 그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해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자가면 이제 뭐 자가로 해주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전세로 여기 있는데 뭐 전세를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갖고 와라고 써 있는데 전화를 해보면 요즘 바뀌었는지 전입 신고를 했냐라고 묻습니다. 전입 신고가 되어 있다. 뭐 언제 했냐? 뭐 한 3년 됐다. 뭐 4년 됐다. 그러면 뭐 신분증만 갖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만약에 그 기간이 짧으면 뭐 주민등록 등본을 이제 떼와라. 이제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입 신고를 했다라는 것은 뭐 이 그 일단 거기서 내가 전세가 됐던 뭐 월세가 됐던 그 집주인과의 그 계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제 서류가 간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내는 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게임 개발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지 말고 그냥 여기 1인 미디어 창작자 요거 크리에이터 요거 쭉 가면 요거 업종 코드가 있어요. 연세 부분이 있고 이제 과세 부분이 있는데 과세 부분으로 등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8천만 원 매상이 이출이 있기 때문에 요거 1년에 두 번 요거 신고하는 거예요. 부가세율이 들어가 있고 요건 이제 부가세율이 적지만 이제 8천만 원이 넘으면 연 1회 보고를 해야 되지만 세무서에 우리가 요거 연 2회 요거 신고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홈택스에 들어가고 토닥토닥 하면 금방금방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만약에 220만 원짜리 이제 뭐 컴퓨터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20만 원이 부가세이기 때문에 여기 일반 과세자로 되면 20만 원이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자기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은 뭐 부모님한테 용돈을 다 쓰겠죠. 그것을 이제 체크카드나 뭐 그걸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사업자 카드로 등록을 해주면 내가 어디 가서 뭐 커피를 사 먹던 뭐 그걸로 뭐 밥을 사 먹던 그게 다 이제 이 부가세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다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저기 그 뭐 세무서에서 뭐 얘기를 하겠지만 뭐 소소한 비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집에서 작업을 하는데 집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이제 카페 가서 작업하는 게 편해서 나 커피를 사 먹었다. 그리고 이제 밥값은 다 이제 해결이 됩니다. 밥값은 밥은 사람이 밥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제 밥값은 다 이제 그 부가세 환급이 요거 다 되는 거고 환급이 안 되는 거는 동네 마트에서 뭐 시장 보는 거 있죠. 뭐 이것저것 사는 거 그거는 이제 왜 샀냐라고 세무서에서 혹시라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얘기를 해주면 돼요. 나는 동네 마트에서 커피를 샀다. 거기 뭐 샀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뭐 배추를 샀는지 뭐 파를 샀는지는 안 나오고 나는 사무실에서 필요한 뭐 컵을 종이컵을 샀다. 뭐 커피를 샀다. 그리고 혹시라도 손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과자 샀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그 뭐라고 그러죠?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 소모품, 이제 소모품비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집을 해놨을 경우에는 나중에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간이 과세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일반 과세하는 게 속 편합니다. 그래야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세무서에다가 이제 전화를 하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신분증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전입신고가 다 돼 있고 하면 세무서에다가 물어보고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 1인 컨텐츠로 해라. 사업자로 해라. 여기 가면은 요 코드가 있어요. 요걸로 이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돈이 생겼어요. 뭐라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뭐라고 할 이유는 없지만 세를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요 사업자 등록을 하나를 추가시키면 됩니다. 게임 등록업을 이제 추가시켜 주는데 요 게임 제작업을 등록을 하면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구청에다 신고를 하면 매년 4만 원인가 아마 이 돈을 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인앱 결제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통신 판매업도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하기 요거는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요거 통신 판매업은 이전에 그 물건 팔 때 통신 판매업이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고 아직 뭐 게임보다는 저는 주 종목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요거를 작업하실 분들은 요 크리에이터 요 사업자 등록을 내서 요 이제 일반 과세자로 해라.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가세 그것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기름값도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게 되면 기름값은 다 이제 환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뭐 콘텐츠 이거 올린다고 그래 갖고 뭐 매일 올려야 될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하나 뭐 아니면 뭐 2주일에 하나 두 개 정도 올려서 나는 이거 키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세무서에서도 뭐 특별하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뭐 그것들만 잘 조절해 갖고 파배추만 안 사면 돼요. 그건 신고 안 하면 되니까 그때는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사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할 얘기는 이제 스토어 관련 얘기예요. 우리가 게임을 만들었으면 이제 스토어를 뭐 이제 제가 요거 전전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저 모바일 디바이스에만 이제 게임을 런칭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한 뭐 두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게 앱스토어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인데 저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불행하게도 지금 계정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영구 정지예요. 처음에 이제 게임을 만들기 시작할 때 이제 25,000원을 구글에 신청을 내고 이제 그 디벨로퍼 그걸 했죠. 근데 이제 같은 게임을 하나의 출시를 해놓고 그 못 기다리고 하나를 더 올렸어요. 중간에 이제 그 빌드를 하면서 문제가 조금 생겨갖고 그 처음에 빌드할 때 무슨 비밀번호 넣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잘 몰랐을 때 그때 이제 똑같은 거를 이름만 바꿔서 올리니까 같은 게임인데 두 개 올렸다고 처음에 이제 경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이제 18이라고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이제 올렸는데 또 이제 그 19금이라고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한번 또 경고가 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이제 오징어 게임이 한창 유명할 때 오징어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올렸는데 뭐 저작권 위반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뭐 영구 정지를 시키대요. 그래서 조금 이제 침울했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이제 애플이 M1 실리콘을 발표를 하면서 제가 기계를 M1으로 갈아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애플 스토어에다가 올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되냐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글로벌 그 핸드폰 점유율은 얘가 삼성이고 얘가 애플이에요. 나머지는 뭐 이제 얘가 오포, 샤오미, 비보인데 이거는 중국 회사들이라 이거 중국에 우리는 팔 수가 없으니까 게임을 출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무시하고 29%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둘 뭐 한 20%가 삼성이고 16%가 애플. 이 정도만 보고서 이제 하게 되면 갤럭시 스토어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갤럭시 스토어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비해서 올리는 게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조금 더 자유롭고 150메가 넘어도 팍팍 잘 올라가요. 그리고 만약에 리젝을 됐을 경우에는 왜 리젝이 됐다라고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리포트를 해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 그 스토어에는 잘 올라가요. 또 제 초라한 그 성적표를 이렇게 보면 뭐 업데이트는 뭐 언제 했고 어떤 것들이 신규 다운로드가 이렇게 일어났고 이 표로 보여주고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팔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안을 해놓고 보면 처음에 이제 게임을 얹어놓고 뭐 제 나름대로의 그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에 올려놓으면 인스타에 특히 페이스북이죠. 야, 친구들한테 야, 게임 좀 해라 그러면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 친구 녀석들 야야야 술 한잔 먹자 무슨 게임이냐 이제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게임이 돼갖고 이제 런칭을 하고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국에서 많이 뜹니다. 한국에서 많이 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만히 두고 나면 아무래도 시장은 미국이 크죠. 그리고 이제 인도도 크고 물론 중국이 제일 크긴 한데 중국에는 우리는 못 올리니까 이게 아마 인구수 그리고 뭐 게임을 할 수 있는 수 그다음에 뭐 기계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그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글로벌 스마트 이제 주요 국가별 스마트 모델별 점유율을 보면 자 미국은 얘가 미국이죠. 미국은 다 이제 애플이에요. 삼성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패스 그다음에 인도도 보면 이제 여기 애플이 차지하고 있고 비보 레드미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중국 회사들이 조금 차지하고 있고 독일만 보더라도 양 뭐 거의 애플이 점유하고 있네요. 삼성이 이만큼 갖고 있고 영국은 이 정도 퍼센트가 다 이제 애플이에요. 프랑스는 애플, 삼성, 애플, 삼성 이 정도 순이고 우리나라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일본도 보면 애플 이런 시장이다. 앱스토어를 이제 포기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게임을 처음에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요거 이 고난의 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게임용으로 장비를 살 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로 하시면은 그냥 뭐 만약에 내가 윈도우를 쓰고 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로 해서 구글 스토어만 올려도 되고 요거 삼성은 요거는 공짜입니다. 이거는 연회비니 뭐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해줍니다. 내가 그냥 갖고 있는 장비로 하려면 편하게 그 구글 거기에 올려서 구글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이는가요? 뭐 그 자기네 그거에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면 되고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게임을 처음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플을 사세요. 그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 놓고 그게 나온 다음에 그 사업자로 이제 애플을 사시면 거기에서 이제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이 이제 1년에 12만 9천 원 제가 며칠 전에 결제를 해서 알아요. 그 12만 9천 원이 이제 아깝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결제를 하지 말고 디벨로퍼 그 계정만 갖고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출시를 할 때는 양쪽 두 마켓에 가장 이렇게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막혀 있어서 이제 애플하고 안드로이드 쪽은 이제 요게 그 뭐죠?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만 올리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가보면 이제 앱스토어에 이렇게 매치 5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는 요즘 매치 믹스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좀비 럼블 2 그냥 이렇게 저 홈페이지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냐? 정답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게임을 만드는데 꼭 이제 게임 개발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냥 요 유튜브에 올리는 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해놓으면 이제 부가세 환급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금전 쪽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물건을 사거나 이제 구매를 할 때는 그 사업자 등록된 카드를 사용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연두 2회 정확하게 되면 3회죠. 왜냐하면 5월 달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회사원이면서 하시려면 뭐 자기 그 기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클 거고 처음에 게임 수익 뭐 거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요거는 거의 미미한 정도고 그래도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신고를 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게임이 수익이 나면 이제 그때쯤에 이제 이거 게임 제작업 그리고 인앱 판매를 하게 되면 통신 판매업을 이제 구청에 등록을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앱스토어 포기하지 마세요. 앱스토어에서도 상당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